이틀 전에 작년 제 마지막 방송을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 방송을 12월 30일 갑자기 CBS에 끌려갔습니다. 왜? 이것은 원래 김민아의 포지션인데 김민아가 바쁘다. 그러니까 복식조인 김주두가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CBS 2시 라이브에 잠시 이제 출연을 하고 왔는데 그날 이제 우리 김민아 평론가랑 달리 저는 이제 방송이 많진 않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유튜브 포함해서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서 그때 굳이 이런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그날 CBS 이영주 기자가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 생각했다라고 한 게 뭐였냐면 최상목이 2명만 지명할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방송하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정말 2명만 지명하는 그래서 또 맞췄다고 또 막 그치. 하겠네요 또 쇼츠를 만들었죠 우리 CBS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또 이제 최상목 네가 뭔데 선택적으로 2명만 하느냐 해가지고 막 분개하다가 이걸 두고 청와대 뭐 참모들이 전부 뭐 수석급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뭐 이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최상목을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상목이 형도 힘들었겠구나. 지금 이런 거죠. 네, 사람들의 분위기가. 네. 이분이 그래도 경제를 좀 생각했다더라. 우리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랑 같이 한덕수한테 가서 헌재 재판관 임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도 있는데 일단은 작은 까방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이웃 사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용산 살아요? 같은 아파트. 같은 아파트 살아요? 둘 다 전세야. 그분도 나도. 그럼 좀 불러갖고 술이나 한잔 하면서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그게 내가 전화번호를 모르잖아. 지나가면서 이렇게 붙잡고. 아니 그 아침에 갑자기 검은 복장을 한 분들이랑 이런 차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전기차 타시거든요 원래. 근데 요즘 무슨 차 타는지는 모르겠네. 권한대행이 되면 다른 차가 나오나? 원래 타던 차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나라의 질서가 너무 어수선해져가지고 네. 무슨 차가 나오든지 말든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어쨌든 근데 그 얘기도 이제 사실 화요일 밤부터 저도 이제 좀 했는데 효과의 문제.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 상황과 효과와 조건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 건데 맞아요. 첫째로 상황은 일단 좀 좋은 쪽으로 풀린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 2명이 없는 것보다는 헌법재판관이 있는 게 훨씬 나은 것이다. 왜냐면 어쨌든 8인 체제를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상목이. 그렇죠. 그 숱한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뚫고 오늘까지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그 하고 나서 국무회의가 완전히 개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국무회의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무회의라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딱 열었더니 들고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최상목이 네가 뭐냐? 첫째, 네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사실 이 얘기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어 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법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이 말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냐면은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헌법에 의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이다. 이거는 맞는데 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표현은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 법적 표현이 아니라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법률로 정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못하면은 그 다음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법률로 정한다라는 거에 그 법률은 결국 뭐냐? 정보조직법이죠. 네. 근데 정보조직법을 보면은 무슨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날아갔을 때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건 있어요. 일단 대통령이 누가 하라고 시킬 수가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 법에 써 있는 순서대로 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최상목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보조직법에서 국무총리의 대행을 정해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총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대행의 대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일부러 행사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차원에서 너는 그냥 권한대행인 거야. 라고 너는 그냥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원론적으로는 헌법상으로는 다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우리 옛날에 용어로 하면은 뺑기시지 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긴데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굳이 왜 드리냐. 분명히 이전까지는 야당이 어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이야 그 약한 거야. 당신은 권한이 약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권한 쓰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당 쪽에서는 아니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다 쓸 수 있는 거야. 거부권도 막 행사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라고 이랬는데 이 난장판 국무회의에서는 너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아주 쥐뿔도 없는 것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대한 사안을 말이야. 미친놈들. 헌법재판관이라는 임명이라는 아주 중대한 사안을 말이야. 네 맘대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지고 한편에서는 또 어떤 사람 손들고 적어도 그 정도 권한을 행사하려면 말이야 우리 국무위원들한테 물어보고나 행사를 해야지 말이야. 네 맘대로 너 몇 살이야? 막 이러고 말이죠. 그리고 또 누구는 손들고 말이요. 누구 손들고 이따위 국무회의를 그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다 하면 되지. 난 사퇴하겠습니다. 그 보니까 사퇴한다는 사람은 방통위원장이더라고요. 국무위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도 아니고 미친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심지어 방통위원장도 아니고 이제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참관하러 오시는 분이고. 그렇죠. 그것도 그 역사가 있어요. 또 그 전임 방통위원 지금 전임의 아이고 이진숙, 김홍일 누구? 원래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방통위원장. 아, 예, 누구죠? 아이고 갑자기 성함이 제가 변호사분 얘기하는 예. 한상혁 변호사, 예. 한상혁 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일 때는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오지 마. 필요 없어, 옵저버야. 방통위원장 같은 것은 국무회의 오지 않아도 돼. 이랬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임명하고 나서는 어느새 국무회의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또 참관한다고. 진짜. 그런데 아무튼 거기 가서는 나 사퇴할 거야 이러고 김문수 막 이러고 또 네가 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그래도 거기는 약간 그래도 정신이 조금 제대로 됐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조금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유인촌 아니 거기 언론에다 보도도 되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봐야 뭐하냐. 최상목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 아 그래요? 유인촌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인촌은 이제 신기하네. 유인촌은 조금 이제 자기 주대가 있는 거죠. 조선일보를 읽나 보다 그래도. 유인촌이 조금 주대가 있어요. 지금 이 정권에서는. 이명박 때 좀 그래서 그렇지. 유인촌 조금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또 한 사람도 누구가 좀 여러분 진정하시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기재부 출신인 환경부 장관. 이게 환경부 장관을 기재부 출신 임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녹색 경제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기재부 출신이어서 최상목과 한편인 환경부 장관이 아니 그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러실 겁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이 울면서 월권적 측면 있었다. 울면서 이제 국무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니까 그 환경부 장관이 이러실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도 쫓아나갔다. 이 개판 봉숭악당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국무회의가 이런 상황인 걸 보면 최상목 씨가 그 전까지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압박 속에서도 내가 어떡하지? 더군다나 그 전임인 한덕수 씨는 최상목 씨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간 거 아닙니까? 자, 난 돌아올 것이야. 아윌비백.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탄핵 다루라 그러면 난 기각이 될 거거든. 탄핵이. 그럼 난 돌아올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요건 홀딩 시키고 있어. 절대 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마. 여야 합의도 안 되고 말이야. 그래요.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또 가장 황당했던 사람 하나. 그 법제처장 이완규 씨 있지 않습니까? 이완규 씨 평론가입니까? 지가 평론가예요. 손들고. 자, 헌법재판관이라는 건 말이에요.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야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아십니까? 그 여야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여야 합의도 안 된 걸 이렇게 임명하면 됩니까? 평론가예요, 지가? 예? 아니 그리고 여야 합의가 된 거지. 그렇죠. 이미 근데 인사청문회랑 다 날짜 잡은 게 여야 합의로 잡은 건데. 그렇죠. 마지막에 본회의만 자기들이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쵸. 심지어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지금 갔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여당이 추천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야 합의가 되든 말든 그거는 정치 평론의 영역인 것이고 그리고 국회가 의결하기 직전까지 이제 왈가왈부할 사안인 것이고 그쵸. 국회가 의결을 했다면 그것이 여야 합의가 됐네 만에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 그 대통령이죠 결국은.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안 된 건 내가 임명을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법적으로. 그거는 여야 합의가 됐네 마네는 평론가들이 그거 뭐 여야 합의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라고 하는 그 영역의 문제인 거지. 법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나는 이 임명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룸 자체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쵸. 그거를 법제처장이라는 윤석열의 친구인 이완규. 예,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 징계당할 때 그 법적 대리인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예? 그 손 들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도 아닌데 그 양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무튼 간에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심지어 한덕수가 선까지 그어놓은 상황에서 최상목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힘들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된 동의는 경제죠. 예, 여기서 내가 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가지고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 때문에 윤석열 탄핵의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이게 또 환율이 1,500원까지 1,500원 근처까지 원달러 환율이 뚫고 올라가면 이거 방어하기 위해서 이 또 뭡니까 외국환 평형기금 이런 거 쏟아 부어야 되고 근데 이미 이거는 지난번에도 다른 데 쓰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뭐 그래도 아직은 빵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갈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막 투입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거 방어할 겁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쪽에서는 변수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쏟아 부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외환보 요구가 동나가지고 뻥 터져버린 게 IMF였잖아요. 그것을 눈뜨고 그냥 볼 것인가?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늘일까 한국은행 이창현 오늘이에요. 총재가 또 신년사에서. 잘했다 최상목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아무튼간에 그걸 눈뜨고 볼 것인가가 첫 번째 우려. 둘째, 그런 우려가 상존한 상황에서 내가 임명을 결국 안 해갖고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줄 탄핵 이 모드로 들어가서 이런 불확실성을 한층 키워가지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악재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 크게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는 임명을 해야겠다. 두 명으로 근데 이제 임명을 하면 나는 또 이 여당과 이 상식이 없는 국무위원들로부터 두드려 맞을 테니까 그냥 2명 정도 하는 걸로 이거를 뭐 면피를 해보자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